동국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여진입니다. 우리가 스피치라고 하면 한국에 스피치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좀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연필이나 볼펜 깨물고서는 아야 어여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스피치, 말을 잘한다는 것은 화술, 그러니까 말 근육 못지않게 생각 근육도 발달해 있어야지만 고루 발달한 말 잘하는 사람,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새로운 환경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래도 덜 떠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상황을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스포츠인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면접 상황은 이전에 선배들을 통해서 대개 면접관이 몇 명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발표장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발표 현장은 이미 여러분들이 학교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날 머릿속에 쭉 상상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킥을 말씀드리면요. 시간이 진짜 없다 했을 때는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를 치아를 하나하나 쓸어준다는 생각으로 왼쪽부터 한 10번 이상 불리셔도 되고요. 오른쪽 10번 이상 하고 치아를 쓸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와서 현장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감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팁 중에 하나는 심호흡을 아주 깊고 아주 오랫동안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다독인 상태에서 들어가면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 얘기할까요? 하나 더 꿀팁. 우리 동국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알려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우리 뇌는 부정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떨지 말자, 긴장하지 말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뇌는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인식할까요? 떨지 말자 하는 순간 떨다, 긴장하지 말자 하는 순간 긴장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면 떨지 말자, 긴장하지 말자 대신 어떻게? 괜찮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뭔가 다부진 마음으로 현장을 좀 한번 해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긍정어로 뇌를 교란시키는 것 여러분들에게 꿀팁으로 남겨드립니다. 면접 상황에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이지 않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도 한번 살펴보면요. 정확하게 스피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면접 상황에서 스피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술적인 것을 몰라서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상당수는요.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면접관 앞에서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요. 우리 아나운서 준비생들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녕하세요. 비타민 같은 아나운서 김여진입니다. 라고 비타민 같은 아나운서라고 자신을 수식하는 말을 해요. 비타민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너무 좋죠. 상큼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비타민 같은 아나운서 김여진입니다 했을 때는 이 김여진이라는 말 대신 다른 이름을 다 집어넣어도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이름을 넣어도 수식할 수 있는 되게 평범한 문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 내가 가진 취미, 취향, 그동안의 경험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보면 장점과 단점들을 생각해본다면 나라는 사람이 분명해지면 나를 수식할 수 있는 말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앵커에서 삶의 앵커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아나운서 김여진입니다. 그럼 궁금하죠? 삶의 앵커? 삶의 앵커가 뭐지? 궁금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뉴스 앵커로서 20년 동안 살았다가 삶의 앵커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딱딱딱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저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저만이 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자기소개
면접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친구들 너무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입장 차이가 또 벌어지고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그 말 때문에 또 흐트러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하는 경우 참 많죠. 여러분들이 이럴 때 yes but 화법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yes but 화법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진아, 나는 너가 얘기한 것 중에서 A는 너는 B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 안 해. A는 C라고 생각하거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받으면요. 사람이 그렇게 나와 다른 반론을 들었을 때 나오는 마음의 심리 상태는 어떠냐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한판 붙자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잠시 숨을 고르고 아니, 너는 그렇게 생각하구나. A는 C라고 생각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동안 살펴봤더니 내가 그동안 생활해봤더니 근데 A는 B인 경우가 더 많더라고. 어떻습니까? Yes, 너의 의견 그래 인정해. 너의 의견 지지해. 인정해. 그런데 내 상황을 봤더니 A는 B인 상황도 있더라고 라는 식으로 yes but 화법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뱉는 그 화법을 지금까지 내가 내뱉는 게 아니야 네가 몰라서 하는데 라는 말로 나갔다면 그거를 yes but 화법으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바꿔보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말 대신 문자라든지 AI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말이 어색하고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 말만 잘해도 말을 조금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해도 각광받는 시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 공부에 여러분 한 번쯤 꼭 끼어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말 공부를 하고 나의 목소리를 가다듬고 나의 말을 생각하면서 말하기에 습관을 들이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삶의 반경, 활동 반경이 이만큼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내가 혼자 할 자신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이야기,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